예, 이번 시간에는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적용하는 실제 사건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비례성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헌법재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헌법재판소 2010년 12월 28일 결정난 2008 헌바 89 사건을 가지고 비례성 원칙, 또 과잉 금지의 원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사건 번호가 있는데 2010년 헌법재판소가 2010년 12월 28일 선고한 것이고 2008년에 사건이 접수됐고 헌바가 뭐죠? 헌바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접수번호 89번째 접수된 것이다. 그래서 2008 헌바 89로 우리가 이 사건을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가장 중요한 법률 조항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9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조문이 몇 개 있으니까 2항 등 위헌소원 이렇게 헌바는 위헌소원 이렇게 제목이 많이 잡힙니다.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프린트해 보면요, 굉장히 많은 거는 50페이지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10페이지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거 처음부터 읽으려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판시사항이 나오거든요. 판시사항. 근데 판시사항은 너무 간략하게 돼 있고 1, 2, 3, 또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하는지 여부, 소급, 적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시사항부터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판시사항 다음에 결정 요지가 있고 이렇게 쫙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로 가서 이 사건의 개요, 요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구나, 이 사건은 어떠한 것을 지금 문제가 돼서 이렇게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읽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청구인 신동그라미 림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고, 청구인 현 동그라미 유는 같은 조합 수석 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신 동그라미 림과 현 동그라미 윤, 이 청구인들은 2004년 1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2004년 3월 하순경까지 전국 언론노동조합 총선 투쟁 기금 명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전국 언론노동조합이죠. 이 여기에 조합원으로부터 합계 약 1억 2,400만 원을 모금한 후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위반하여 17대 국회 창원시을 선거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자 권영길에게 위 기금 중 3,2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음, 청구인들은 이 신 동그라미 림과 현 동그라미 유는 1심 재판은 어디서 했습니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 고합 1092 1403 병합이죠.
계속 중, 이 소송 1심 재판 계속 중,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구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이에 위반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처벌하는 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초기 1735. 그러나 법원은 이 중앙지방법원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7월 20일 위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청 신청 기각. 2008년 7월 24일 청구인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어디? 서울고등법원 2008도 2031에 항소했죠. 2008년 8월 19일 구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 제5호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오셨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여기 아까 2008 헌바입니다. 헌바 89. 헌바는 뭡니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거는 요 청구인들이 어디에 지금 재판이 계류되어 있죠? 여기서 지금 두 개의 재판이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일 때 있었고, 그 다음에 항소했죠? 항소해서 서울고등법원에 또 2008도 203의 사건이 또 계속 중입니다. 그죠? 두 개의 1심 재판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요 중에 지금 언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죠? 제청 신청은 이때 했어요. 1심. 1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죠. 근데 지금은 어디서 재판이 계류되고 있냐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08도 2031 여기에 지금 사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 근데 지금 이제 항소심은 고등법원 요걸 기억하시고, 헌바 사건은 여기 위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것을 가지고 기각했죠. 기각한 것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직접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이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건의 개요를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심판 대상 조문입니다. 이런 사건의 개요가 사건이 이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조항은 뭐다? 구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에 제한 1항은 아니고 제1항은 아니고 제2항 요겁니다. 제2항 어떻게 됐죠? 누구든지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무슨 자금이요? 법인의 자금, 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어요. 관련이란 말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만약 요거만 보시죠. 단체와 관련된 자금. 요거만 보면 지금 여기와 관련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단체가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단체가 직접 한 거죠. 그 단체 자금이죠. 근데 단체에 누가 어떤 대표나 한 사람이 자연인이
개인이 그 단체로부터 돈을 걷어서 뭐 그중에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 이건 단체가 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요 처벌하는 조항 30조 정치자금의 부정수수죄는 2항에 보면 30조 2항 다음 갖고 일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호에 30조 제2항 5호에 12조 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의 제한 요 경우 기부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이 사람들은 다 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뭘 봤습니까? 사건의 개요를 먼저 봤고 두 번째는 심판 대상 조문이 뭔지를 살펴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것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 법원이 왜 제청을 하지 않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느냐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주장 요지. 이 사건 기부 금지 조항이 규정하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 그 의미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다. 설득이 있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자연인을 제외한 모든 행위 자체를 포괄하는데 자연인 이외의 모든 행위 주체를 포괄하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관련성, 단체 관련성의 구체적인 범위는 물론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기준도 어떤 규정도 없다는 거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어떤 정도의 관련이 있어야 되느냐. 이 관련. 참 모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어떤 자금이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된 자금인지 일반인은 물론 법률 전문가조차 예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명확성 원칙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강의로. 그러니까 명확성 원칙, 이 명확성 원칙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이 이걸 예견 가능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청구인들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하여 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치자금 기부를 해서 정당의 영향을 행사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데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족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 법인의 단체가 그 구성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마저 금지하는 것이라면 그 구성원들이 모금한 기금을 기부하는 거 이걸 왜 금지하느냐? 이 법률에서 이는 정치활동의 자유의 본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자유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자유 헌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정치적 자유권이다. 이렇게 보고 법인이나 단체가 처음부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모금한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거는 외국의 입법 내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주장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뭐가? 예, 단체라는 말, 또 관련성, 그죠? 관련, 요것도 단체와 관련성, 요거 다 문제가 된다 이거죠.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가. 두 번째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 어떻게 법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냐. 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 이걸 너무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 비례성 원칙 위반, 또 과잉금지 원칙 위반,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원이 청구인들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는데 그 기각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기부 금지 조항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 청구인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금 마련에 관여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금 마련에 관여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여 여부에 대한 이 관여했다. 자금 마련에 관여했다. 이 관여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그 관여 행위 자체,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방법 및 결과, 전후 사정 등 전체적 과정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전한 상식과 이게 명확성 원칙이죠.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구분할 수 있고 법률 적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자의적인 해석 적용의 소지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기부 금지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첫 번째 주장,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부 금지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국민주권주의의 이념, 자연인인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경우 정치권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단체의 정책 기본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자연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 단체의 정책 기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이냐 그랬더니 자연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 단체의 정치자금의 기부와 관련하여 그 형태나 방식, 금지 등은 입법자의 입법 정책의 재량, 입법 형성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말하겠죠. 비례성 원칙.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성이나 단체 구성원의 의사 왜곡을 방지하기 것으로서 이게 뭡니까? 입법 목적이죠. 목적. 입법 목적에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죠.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이거죠. 또 적합한 수단이다. 금지하고 있는 수단 적합다. 또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 구성인 개인이 혼자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하고 있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대표나 또 단체가 스스로 기부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서 필요 최소한의 주체에 해당하며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된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의 균형성도 갖췄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으로 인한 어떻습니까?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 원칙을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청 신청을 기각한 이유로서 명확성 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본안 판단인데 본안 판단으로 바로 가면 안 되죠. 뭐죠? 어떻게 되죠? 이 헌법소원은 제일 중요한 게 법원의 제청시 기각 결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의 존재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재판의 존재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암기해야 되겠죠? 재판의 존재성이란 뭡니까? 지금 전에 적법 요건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적법 요건. 본안 판단 전에 적법 요건을 하겠습니다. 재판의 존재성이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재판의 전제성이란 뭐죠?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계속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위헌 여부 심판에 제청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제청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면 첫 번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문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계되어 있거나, 셋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재판 적성의 요건을 요 사건에 사실은 적용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구체적인 소송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에 이걸 구체적으로 요 사건에서 적용해야 되고, 위헌 여부 심판에 제청된 법률, 이 제청된 법률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요 부분이 이 당해 소송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그 다음 세 번째, 그 제청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하냐 합헌으로 결정하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당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어디죠? 항소한 서울 고등법원이죠.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 어떤 겁니까?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다. 결론이 달라지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재판의 전소성이 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본안 판단으로 가서, 오늘의 중요한 것은 이 본안 판단의 이제 비례성 원칙이니까, 먼저 이 사건 기부 조항의 입법 요령입니다. 이 모든 이제 헌법재판에 특별히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 조항이 문제잖아요.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럴 경우에는요, 이 법률 조항의 입법 연역들을 다 조사시킵니다. 왜냐? 이 법률 조항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므로써 이 법률이 나아갈 법률의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제정됐고 어떻게 흘러왔느냐가 헌법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입법 연역,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입법 연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한 그 법률 조항, 지금 법률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요 제정 당시에는 그 외국인, 외국의 단체, 그 다음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영 기업체, 이런 경우에는 정치자금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정치자금 할 수 없는 단체나 공공단체, 국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놨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의 단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1998년에 헌법재판소 95 헌마 154 사건에서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요 95 헌마 154 사건은 뭐냐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노동단체의 노동단체가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노동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를 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데 그게 바로 9호 헌마 154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러냐면 위헌!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활동을 금지했던 구노동조합법 제12조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단체 정치자금 기부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 그러니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노동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법률에서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단위 노동조합에 대해서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시켜놨습니다. 이 단위 노동조합 자체 요거에 정치자금 기부는 안 되도록 금지시켜놓고 그 이외에 단위 노동조합 이외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되도록 이렇게 구별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3년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2004년 정도 되는데 2003년 하반기에 이제 기업이 자꾸 이권과 특혜를 누리려고 기업이 자꾸 정치 자금을 대려고 하고 이 정치 자금을 또 필요로 하는 정치 세력 간의 정경유착이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초반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에는 기업의 정치 헌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놨고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절대적으로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자금법의 이 전신은 2004년 개정 정치자금법이라는 거죠.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켜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부 금지 조항이 이때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현재 정치자금법에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 요것이 2004년도 개정 정치자금법이 그 원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의 반복 입법인지 여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그 95 헌마 154 사건은 구노동조합법 제12조 1, 2, 3항, 그 다음에 요거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의 노동단체 요거에 관한 건데, 여기서 이게 위헌 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5호의 노동단체도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현행 법률 정치자금법에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또 그것을 법률의 12조 5호에 규정한 것은 반복 입법 금지, 반복 입법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뭡니까? 제가 전에 강의에 설명드렸던 기속력의 문제입니다. 기속력은 뭡니까? 기속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이 구속된다 라는 것입니다. 기속력의 내용의 대표적인 게 두 개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정, 준수, 의무.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위헌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반복 금지 의무, 문제된 심판 대상 법률 조항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이유로 근거해서 판결 내린 것을 반복해서 할 수 없다. 동일한 내용의 공권력 행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과거에 9호 헌마
154에서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5에서 노동자체 이거 위헌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기부할 수 있게 됐는데 하물며 새로운 법률에서 또 동일하게 그래서 반복 입법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러냐? 이 반복 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법률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부금지 조항은 직접적인 규율 영역이 단체 행위가 아닌 자연인의 행위다. 또 종전에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과 문헌적으로 약간 다르다. 그리고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구정치자금법은 노동자체 이외 단체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포괄하는 점에서 종전에 위헌 결정 받은 것과 그렇게 모순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복 입법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 입법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고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건 이거죠.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속력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 중에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구속된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입법자는 거기 기속되는 안 되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거기엔 부정설도 상당히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입법자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요 논고와 또 이 기속력이 입법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헌 결정된 범죄의 반복 입법인지 여부는 사실은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의 명확성 원칙이 유효한 여부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비례성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명확성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통상적인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 예견 가능성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서 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특별히 이 단체의 개념이 뭐냐? 단체의 개념이 뭐냐? 이 단체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 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란 뭐냐?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 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라는 개념은 충분히 사전적 법률적으로 개념 정의 가능하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관련성은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는 이제 단체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명확하냐 아니냐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헌법재판소는 이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서 여기서 처벌하고 있는 이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단체는 그 문헌, 입법 연역, 입법 취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구체화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가장 하고자 하는 이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형식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례형 문제, 무슨 사례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례형 나오면 요 양쪽 괄호 1번 요 말, 그 다음에 양쪽 괄호 2번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또는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특정한 기본권의 제한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정치활동의 자유의 제한 또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과잉금지 원칙의 의 이런 거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선거권의 제한, 재산권의 제한, 그죠? 공무단임권의 제한. 여기서는 정치 활동의 자유의 제한 및 정책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뭔지를 쓰겠죠. 예? 정치적 활동의 자유란 이렇게 쓰겠죠. 정치적 활동이란 다 쫙 쓰고 이 법률 조항에서 특별히 왜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예?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지원인 동시에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의 기부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책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양쪽 괄호 1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제한이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돼야 된다. 이 특정한 법률, 지금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 법률 조항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들어갑니다. 여기 제가 말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침해되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으로 다 심사한 후에 마지막에 여기 소개를 해서 이 경우엔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는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한과 침해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설명드렸죠. 두 번째 수단의 적합성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침해의 최소성,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네 단계 있습니다. 목수 침법입니다. 목수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죠? 목수 침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그 다음 소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입법 목적이죠. 예.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2항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단체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요. 왜 금지하냐?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해서 첫 번째는 단체가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거나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죠? 단체가 A 노동조합이 여권 국회의원한테 이제 정책을 몇 억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국회의원은 여권 국회의원은 여당의 국회의원은 뭡니까?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지하는 또는 후원하는 여러 법률을 또 만들 것이고 또 그런 활동을 할 것이고 묵시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A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선거의 공정성이 그 의도를 가지고 특정 그 국회의원을 투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 의사 형성을 약간 왜곡시킨다는 거죠. 둘째 목적은 이겁니다. 단체와 단체 구성원을 구별해야 되는데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 단체의 대표자겠죠. 단체가 정치 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이 단체 구성원은 반대쪽의 의사를 갖고 있는데 다른 의사를 갖고 있는데 이 단체가 이쪽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그 정치인에게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이 단체 구성원의 정책 의사 표현이 왜곡되고 침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체의 정책 기부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쓰면 그냥 입법 목적을 썼구나, 정당하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이렇게 쓸 텐데 여기까지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이러한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뭐죠? 입법 목적은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 아니죠? 국가안전보장 아니고 질서유지가 맞겠죠. 5002보단 질서유지라는 사유에 부합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으로 가겠습니다. 수단의 적합성은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더라도 그 개인의 명의일지라도 그 돈이 그 자금원이 실질적으로 단체가 준 것이다. 단체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 그런 개인의 명예의 기부라도 정치자금의 기부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 단체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부를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고 있는 것. 이러한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12조 2항의 이러한 금지 조항은 단체 기부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가진 개인의 기부를 차단시키고 단체 정치자금의 기부 금지를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 그 다음에 민족 의사 형성의 왜곡 이런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침해죄성으로 있습니다. 이 침해죄성은 사실은 굉장히 쓰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써야 됩니다. 여기 이 네 가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죄성, 법의 균형성 중에 이 침해죄성을 가장 상세하고 많이 적어야 됩니다. 가장 치밀하게 적어야 됩니다. 가장 많은 줄수, 되도록이면 많은 줄수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침해죄성을 설명드리면 단체 정책 의사 표현, 기부행위 이런 것들은 그 효과에 따라서는 그 방법에 따라서는 정당이나 정치인, 유권자 선거권에 상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큰 노동조합들이 막 움직이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당선된 후보자가 자기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단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 결정을 하거나 반대로 자기의 당선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한 지지를 거부한 이런 단체들의 정책 보복을 하거나 이를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의사 표시를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의 동원력이 엄청난 이런 단체하고 이 상당한 큰 규모의 단체와 개인인 자연인이 정치적 의사를 서로
동등하게 표현하기 어렵죠. 단체 소속한 개인이 자기의 정적 표현을, 의사를 관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조항은 개인과, 단체에 소속된 개인과 이 단체와의 관계에서 불균형적인 자금의 사용 방법, 자금의 기부 방법,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유념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면 여기서 이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단체를 다 금지시켰느냐, 모든 단체의 정치 자금 기부를 금지시켰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침해 최소에서 다투어 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만약 일부 단체의 자금 조달력은요, 개인의 자금 조달력과 구별되는 거지, 이게 좀 크냐, 더 크냐, 조금 작냐의 이 단체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규모 이하는 막는다. 적지만 상당한 자금 동원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단체는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 어떤 단체는 허용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어떤 단체는 불허한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법에서 규율을 하려면 모든 단체를 규율해야지만 입법 목적 달성이 용이하다,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단체 구성원의 정책 의사 왜곡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단체, 노동조합, A 노동조합의 정치적인 의사가 이쪽 A 방향이라면 이 A 노동조합의 B 구성원이는 B라는 정책 견해를 갖고 있다. 그건 단체의 의사와 단체 개인의 조합원, 구성원의 의사가 서로 마찰, 충돌,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의 기부 금지 조항처럼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이 목적 달성에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이 침해 최소성을 통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수단의 적합성은 항상 인정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의 정당성은 항상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침해 최소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의 규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세트로 갈 수 있고, 또 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수단의 적합성 인정된다 가고, 침해 최소성도 인정된다,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이런 세트로 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5555로 가냐, 55xx로 가냐,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익의 균형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2조 2항의 기부금지 조항, 단체 기부금지. 이거는 개인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이 단체와 관련되지 않은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허용되는 겁니다. 단체와 관련되지 않은 자금으로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기부하는 것은 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단체 정치자금의 기부 이외의 정책 의사표현은 할 수 있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익의 균형성은 이제 공익과 사익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공익은 이거죠. 뭡니까? 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금권 정치, 정경 유착의 차단, 선거의 공정성 확보, 단체와 관련 관계에서의 개인, 단체 구성원의 정책 기본권 보호 등 기부 금지 조항에 관련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은 아주 매우 크고 중요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그에 반해서 이 기부 금지 조항을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 정책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상당히 수인 가능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적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소개는 그런 거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를 금지시키고 있는 이 조항은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관해서 실제적인 사건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례성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 사례형 문제에서 또 기록형 문제에서 어떻게 기술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